안녕하세요. 너무 상당히 어색한데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전체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게 몇 개? 그래서 여기 있어요. 나와서 풀으라고 하지는 네. 않을게요. 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잘 지내야 되고 네. 우리가 자, 기대라니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이구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수업할 때 원래 인사 안 해요? 뭐 해요, 쌤? 저요? 수업할 때요? 촬영할 때? 네. 인사하죠.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요? 그냥 가자 하고 해요. 아. 저 오프닝을 따로 안 하는. 시작할 때 그럼 안녕하세요 네. 가자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도 안 해요. 그냥 가자 하고 바로 시작해요. 저는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뭐요? 저 시킬 건 아니죠, 일단. 안 네. 시킬게요. 그럼 뭐든 해주세요. 약간 그렇게 해야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인사를 살짝 하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수학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익숙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쌤 쳐다보고 하는 게 쉽지 않네요. 맞아요. 아까 어. 눈빛 공격이. 네. 내가 아까 여기가 편했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저는 수학이고요. 네.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네. 확률과 통계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네. 그 미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나갔어요, 바로. 네. 미분은 선생님 안 하셨었죠? 저는 아예 미분을 배우지 않은 세대. 우리 문과에서는 없었다. 교육과정 그렇죠. 때는 문과 그렇죠. 친구들이 미분을 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막 네. 너네 미분도 모르면서 이렇게 놀렸던 맞습니다. 바로 놀림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것으로 네. 제목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요? 네. 중복조합이요? 네. 그 대신에 선생님 되게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네.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니 왜냐면 네. 수학이어가지고 네, 또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수학은 좀 맞습니다. 과목에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 페이지를 제일 먼저 띄웠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선생님이 안 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수학이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제집을 열면 교과서를 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되게 웃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에 있었냐면 수학을 왜 싫어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영어가 많아서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H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 H를 못 읽진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핑계지 그건. 오케이. 그죠? 핑계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수학도 예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사과랑 배랑 귤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과일 가게를 간 거예요. 네. 그죠? 사과와 배와 귤이 충분한 개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중복 가능해요. 네. 이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귤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귤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할 겁니다. 네. 근데 원래 내가 글씨 되게 잘 쓰는데 아까 선생님 수업할 때 글씨 생각보다 이랬는데 내가 글씨 진짜 못 쓰겠네요. 이게 약간 아니. 긴장도가 있네. 그죠? 대충 쓴 거예요. 난 지금 잘 쓰고 있는데도 잘 안 써지는 거 오케이. 같아요. 왜지? 4개를 택하는 네. 방법.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와중에 생각합시다. 비난을 하고 있었네. 속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4개를 택할 거예요. 네.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방법 몇 가지냐고요? 하나하나 나열해봐도 돼요. 중복을 네. 허락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귤을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귤만 4개를 택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그렇죠. 그죠? 예시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과 1개, 배 1개, 귤 2개일 수도 있어요. 네. 맞죠? 네.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약에 나열을 하게 되면 네. 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나요? 우리의 나열하다가? 나열을 하다가 오케이, 빠지는 오케이. 그럴 경우가 수 있죠. 아무렇게나 나열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그렇죠. 나열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열할 것 같아요? 기준 하나 잡고 기준 하나 잡고 예스. 기준 뭐로? 귤로 하고 오! 귤로? 좋아요. 자, 귤을 기준으로 잡고 네. 가봅시다. 자, 귤을 기준으로 가면
귤이 몇 개인 경우로 4개? 시작할까요? 오케이, 귤 4개. 네. 그 다음에는 귤 3. 예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를 나눈다고 해요. 기준은 귤인 거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중에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귤을 기준으로 귤이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그 다음은 2개. 예스,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네. 그 다음에는 없는 경우. 예스, 없는 경우까지. 요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귤이 4개면 더 이상 선택을 못 하는 거고, 귤이 3개면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뭐 사과. 사과 1개거나 배 1개거나. 배거나 귤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집중하고 있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2가지인가. 내가 실수한 건 아니고, 야, 약간 그랬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다. 이렇게 약간 썼지만, 이런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귤이 2개가 되면? 귤이 2개가 되면? 네, 귤이 2개가 됐어요. 그럼 사과 둘. 여기다가 사과, 배를 두고, 네. 궁금하니까, 이렇게 이제 다 나열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과가 2개거나, 그죠? 그럼 귤이 배가 없고, 네. 사과가 하나. 1개면 배가 하나일 거고, 뭐 하나 이렇게 없고. 가겠죠? 네. 없으면 2개고, 나열하면 여기도 3가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속 나열하면 내일 되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을 그만할게요. 이제 그럼 재미없어지니까. 할 수는 있지만 좀 억울하죠.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귤, 사과, 배를 내가 각각 몇 개를 선택할지가 궁금하죠. 각각 몇 개? 포인트는 수학의 포인트는 뭐냐면 복잡한 상황을 내가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종류별로 각각 몇 개를 택할지가 궁금해요. 맞죠? 흐름을 타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상황을 분석해봐요. 각각 몇 개만 가져갈지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의 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몇 개? 사과를 몇 개 가져갈 건데 배를 몇 개 가져갈 거야? 귤을 몇 개 가져갈 거야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귤만 4개야. 이를테면 이거는 귤 3개고 하나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사과, 배, 귤, 칸막이를 설치할게요. 짠, 짠. 그죠? 종류를 구분해야 되니까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자, 귤만 4개인 건 뭐냐면 귤만 4개인 거예요. 2개 이거 할까요? 요거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 귤이 2개인 거고 배가 하나, 사과가 하나인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봉착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 잘라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재밌죠?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를 어떤 식으로 배열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 동그라미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사과 2개, 둘, 배 하나, 귤 하나가 되는 거죠. 칸막이를 또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배치된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뭐 칸막이, 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귤 4개인 상황인 거죠. 칸막이가 변수가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칸막이 2개에다가 동그라미 공 4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요? 맞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열을 할 것인가? 요게 뭐냐면 수학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써요. 네. 제목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순열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 조합 기억나요? 조합. 용어는 기억나요. C.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죠. C. 그럼 뭐냐면 요걸 나열하는 방법을 어떻게 갈 거냐면 6자리를 만들어요. 네. 자리 앉히기를 할 거예요. 요 6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를 골라볼까요? 어디에 고를까? 그럼 아무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일단 기호로는 라고 써요. 6종류 중에서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라고 네. 아이들은 계산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도 돼요. 여기다가 하나 놓을까요? 그럼 몇 개예요? 나머지 하나 놓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5개. 두 번째 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이제 첫 번째 거를.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놨어요. 그죠? 놨으니까. 맨 앞 거를 네. 여기다 놨으니까 그 다음 거를 4개. 4가지. 그러면 맨 앞에 놓는 걸 요 경우 이것도 케이스예요. 결국 그죠? 그러면 3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덧셈. 네. 15. 6이랑 6이랑 해서 15.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조합 방금 이 몰라요, 질문이 이거. 약간 암살 시도 같았어요. 약간 아니 가는 걸 모른다는 거 만약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저걸 만약에 원래 수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수학은 복잡한 상황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황이 주어진 것을 내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불러요. 왜 중복 조합이냐? 중복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예요. 아, 중복되는 수학의- 것들의 네, 조합이다. 제목은 원래 단순하거든요. 아, 이름 엄청 거창해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자, 그럼 중복 순열은 뭘까요, 선생님? 중복이 가능한 걸로 순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렇죠, 거겠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어, 이항 정리는 뭘까요? 2개 서로 다른 항을 항을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 거. 맞아요. 그거예요. 이름 이항 짓기 분수. 쉽네. 네. 어, 수학은 굉장히 단순한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좀 단순해져. 아, 자, 그래서 돌아가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대신에 보통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종류라고 바꿔줘요. 네. n 종류에서 중복 가능하게 r개를 네. 택하기만 할 거예요. 아까 세 종류에서 네. 4개 뽑듯이. 네. 그쵸?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그대로 세 종류에서 중복 가능하게 4개 뽑았죠? 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쓰느냐? 기호도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음, 3, H, 4라고 써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세-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예스. 근데 세 종류였죠. 네.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요. 어떻게 알았어요, 쌤? 야, 기억이 난다. C라는 문자가 이게 영어 기억이 단어. 난다. 와. 엄청나요. 아, 제가 그 오케이. 콤비네이션이 항상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걸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세 종류니까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바꿨잖아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요? 세 종류? 종류가 세 종류면 사과, 사과, 배, 배, 귤. 종류가 세 종류면 얘네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는 2개. 예스, 2개. 2개죠. 네. 칸막이가 하나 줄어들어요. 어, 그죠? 그래서 칸막이 수가 하나 줄어들고 공의 개수가 4개였죠. 네. 그들을 배열하는 방법인데 총 6개 중에서 결국은 컴비네이션 쓰면 네. 공이 들어갈 자리 4개를 고르면 돼요. 네. 자, 요 계산법 그대로 오시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게 되면 기호로는 NHR이겠죠. 네. 요 H가 영어 단어가 있어요. 물들일까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어. 어려우니까 아, 오케이.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네. 마요. 알지만 저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알지만 네. 말하자는 게요. 그렇죠. 모르는 것 같겠지만 알아요. 자, 그러면 n 종류니까 어때요? 칸막이의 개수는? N-1? 그죠, 그죠. 네. 공의 개수는? 알게. 알게. 제가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칸막이는 여기 종류에서 하나가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공의 개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게 몇 개? N-1 플러스 R. 예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아. 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 고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H로만 돼 있을 때 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계산하기 쉽게 그렇죠. 우리가 알고 H는 있는 계산법은 아니고요. H는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내용이니까. 상황에 대한 분석이고 그것을 그거는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거지. 바꾸는 것은 조합의 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 조합의 수로 바꾸는 상황을 아는 거죠. 재밌죠? 오케이, 재밌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죠. 제가요? 에이, 그럼요. 수학은 뭐다? 아무것도 문제 없네. 풀이다. 나와서 풀으라고 하지는 네, 그러지 마요. 않을게요. 네, 우리 또 네.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럼요. 잘 지내야 되고 네. 우리가 오늘 보고 말 사이가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문제로 바뀌는 게 보통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다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수학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걔를 겉옷을 바꿔 입혀요.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겉옷만 바꿔 입히는 느낌?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n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의미 아닌 정수 x, y, z 이렇게 나와요. z로. 네. 우리 수학은 z로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왜 z로 읽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Z로 읽어요, 근데. 그죠? 왜 z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z로 읽는데 네. 어쨌든 요 상황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 y, z는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의미 아닌 정수가 무슨 말일까요? 의미 아닌 정수 음. 무슨 말이냐고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정수니까 네, 0부터 된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말 같지만 네. 수학에서는 항상 대단한 말 같지만 네. 알아본 별게 없어요. 오케이. 아까 맞아. 이항 정리 대단한 말 같지만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0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x, y, z 값을 찾아가지고 보통 순서상으로 만들어요. 수학은. 그죠? 네. 이 개수를 찾아볼 겁니다. 라고 하면 되게 다른 문제 같죠? 방금 전 아까 상황과 사과 배 귤이랑 아, 사과배 귤 XYZ인데 천재군요. 자, 사과 천재 되기 쉽다. 천재요. 천재. 천재요. 겉옷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과 배 귤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때는 네.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왜 똑같은 문제일까? 수학은 예시를 들어야 돼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분석하고자 해요. 그러면 예시로 그냥 답을 아무거나 만들어 봐요, 쌤. 아, 뭐, 뭐 400, 어, 또 뭐 310, 310, 211 같은 거. 아, 저게 결국- 중복이 됐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결국 궁금한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랑 각각 몇 개인가. 그죠? x가 몇 개, 네. y가 몇 개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은 뭐냐면 x가 4개. 중복이 가능하죠. 귤이 4개.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x는 3개이고 4개. y는 1개다. 중복이 알아서 가능해요. 내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상황이 아, 내가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다시 뭘 설치할까요? 칸막이. 예스, 칸막이를 설치해요. 그럼 공이 몇 개일까요? 4개까지 네 개.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4개를 선택하려는 거기도 하고 네. 총 합의 개수가 결국은 공의 개수기는 해요. 어. 그죠? 왜냐면 x만 4개인 거고 x 3개, y 하나 이런 식이니까 이거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바꾼 상황이 똑같이 칸막이 2개에다가 공 4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으로 나타내면 총 6개를 배열할 건데 네. 그 중에 공이 들어갈 자리 4개를 고른다. 또는 총 6개를 배열할 건데 네.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를 고른다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재밌죠? 그쵸? 재밌네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 배 귤의 배열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과 어. 효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희열은 무엇이냐? 네. 보통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H 계산을 이렇게 해요. 네. 어때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하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게 엄청 머릿속에 떠오르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뭐 H를 어디다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을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내가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얻는 희열이 있죠. 아, 복잡해 보였지만 간단하게 했다. 바꿔내고 있으니까 얻는 희열이 아, 있죠.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쌤 어. 관조적인 게 관조적인 게 그렇게 네. 뭐 하랴라고 얘기한다고 관조적이지 않다라고 자, 생각한다 이런 게 목이 타네. 일상에서 많이 재밌잖아요. 보시고. 그죠? 재미있는 걸로 합의를 네. 볼만한 하잖아요. 네. 자 그럼 또 변형을 해보도록 오케이. 할게요. 몇 개 가져온 거야?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것도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네.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함수가 등장을 해요. 네. 함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함수이지 않을까. 잠시 넘어갔다 오면은 함수라는 것은 기억하시나요? 1, 2, 3, 4에서 1, 2, 3한테 화살을 쏠 겁니다. 네. 기본적인 함수의 그림이잖아요. 많이 썼죠. 그죠? 어.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보시면 연애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함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병인데 그거. 네. 자, 함수를 배워야 된다. 왜냐? 선생님 생각해봐요. 함수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각각 한 개의 y의 원소를 쏩니다. 자, 봐봐요. 네. 도시락 먹는 선택을 할 거예요. 좋아요. 근데 네.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를 오늘 선택하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2명이 마음에 들어요. 아, 저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연애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이야. 일상생활 가능하신 거죠? 완전. 오케이. 2명이. 거기서 함수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밖에 없어. 아, 굉장히 중요하죠, 쌤. 그래요? 오. 굉장히 중요해. 아이들은 이걸로 하면 다 이해를 해요. 아, 진짜요? 봐봐요. 오케이. 2명이 마음에 들어서 둘 다 쏘는 것은 안 돼요. 뭐 환승연애야? 좋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 환승연애를 잘 보니까 오케이, 그걸로 좋아요. 갑시다. 그러면 네. 밤에는 저녁에는 무조건 문자를 하나 보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안 보낼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한테는 보내야 돼요. 그게 지금 함수예요. 뭐냐면 얘가 1번을 선택해요. 인기가 있어. 2번도 1번을 선택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무도 안 보낼 거야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보내기는 해야 돼요. 무조건 보내긴 해야 돼요. 이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각각 가능한 경우들이 각 원소들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씩 있어요? 3가지씩. 3가지씩 있어요. 그죠? 1번도 3가지, 2번도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여서 함수로 구성하는 방법의 수가 3의 4제곱이에요. 그죠? 요게 기본적인 함수라면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합니다. 여기는 크거나 같다로 가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x에 있는 원소들이 어때요? 커지면 그들이 쏘는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죠. 1이 쏜 것보다는 더 그렇죠. 크거나 같은 거, 2가 쏜 것도 크거나 같은 거. 근데 1을 중복해서 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복 조합이 쓰여요. 보세요. 중복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 안에는. 그죠? 사실 이 등호 덕분에 중복이 가능하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도 갈게요. 상황을 그려놓고 1, 2, 3, 4가 y한테 쏠 거고요. 크거나 같다로 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었는 것처럼 갈게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쏘고 나면 2는 1보다 밑에 있는 것들이든 1까지 해서 3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1이 뭘 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2가 또 무엇을 쐈는지를 알아야 3, 4의 선택권까지 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예시를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상황을 해볼게요. 예시를. 그럼 이건 뭐냐면 각각의 원소들, 공역에 있는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공역. 공역. 네. 여기 정의역. 정의역. 화살을 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정의역.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역이에요. 각각의 원소의 입장에서 내가 화살을 몇 개 맞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나는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관통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상황에서라면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겠죠. 지금은 1이 맞은 화살이 몇 개예요? 3개요. 2는 하나 맞았어요 라고 할게요. 그럼 어차피 크기가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것은 1이 쏜 것, 2가 쏜 것, 3이 쏜 것, 4가 쏜 것으로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요. 그러면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배 귤이나 아니면 방정식의 해나 이러한 유형이나.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무엇이냐? 크거나 같다인데 변형이에요. 아까는 크거나 같다가 함수였다면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중에서 x, y, z가 그 크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우리 예시를 가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등호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 x, y, z로 가능한 경우들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똑같아요. 수학은 비슷해요. 예시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약간 극단적인 예시. 뭐요? 무슨 이야기냐. 어차피 얘네가 뽑을 수 있는 게 1, 2, 3이잖아요. 네. 그럼 극단적으로 모두가 1, 모두가 3 음. 이런 그 골고루 말고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 내가 원하는 건 1, 1, 1. 뭐 이런 거죠. 그쵸? 네. x, y, z가. 그러면 얘네가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1이거나 2거나 3인데 지금 제가 만들어낸 거는 1만 3개를 뽑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 2, 3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2가 2개 뽑히고 3이 1개 뽑혔네. 결국 궁금한 게 또 뭐죠? 각각 몇 개를 몇 개를 뽑았는가. 뽑느냐. 그쵸. 똑같아요. 결국 겉옷을 바꿔 입어도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가. 겉옷을 바꾼다 그 말이야. 겉 포장지가 바뀌었잖아요. 포장지만 다르지만 포장지는 똑같은 완전 문제다. 다른데 알맹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각각 그렇구나. 몇 개인가만 내가 계속 궁금해하니까 각각 사람은 몇 개인가.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칸막이 설치할 거 아니에요. 풀이법도 똑같죠. 아. 그죠. 수학의 포인트예요. 각각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포장지를 저 보통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포장을 어떻게 벗기는지를 알면 어떤 문제든지 새로운 게 나와도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저 바꿔 입는 음. 겉옷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 좀 유명한 아이들이고요. 네. 오늘 갖고 온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이고 중복 조합의 경우에는 그 포장지가 좀 유명해요. 네. 이 포장지들 말고는 많이 안 나오는.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문제로 넘어갔을 때 네. 포장지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장지마다 다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네. 못한 포장도 많이 등장을 네. 하고. 그럼 거기서 알맹이가 어떻게 같은지를 찾아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근데 포장지가 새로운 건데 쉬워요? 포장지가 새로운 패턴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걸 풀어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 그래서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 한들 그 포장을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새로운 포장지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수학은. 예, 특히나 뭐 수능이나 이런 거는. 새로운 포장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그 포장지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조각을 해봐가지고 알맹이가 똑같다는 걸 발견해내는 힘 자체가 필요한 거죠. 되게 고생하는구나. 아, 그럼요. 대신에 내가 새로운 포장지를 풀어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느낌을 느껴요? 새로운 포장지 나 혼자 스스로. 아 희열을 느끼죠. 그거죠. 엄청난. 그거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쌤은 수학을 좋아했어요? 저요? 응. 전 수학을 사실 제일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셨어요? 전 그냥 수학이라는 게 그냥 수학만 쭉 팠던 적이 있거든요. 수학이 잘 되니까 잘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고 3학년 때 이후로 수학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세 자리 점수가 나왔고 세 자리 점수가 나왔다는 건 네. 100점이잖아요. 네, 우와. 그렇죠. 수능도 만점을 받았어요. 저는 국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어를 정말 잘했어요. 국어를 나는 국어 시간에 막 문학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바꿨어야 되는데 난 수학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는데 국어는 진짜 좋아했는데 어쨌든 근데 결국은 수학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풀어냈을 때 맞아요. 오는 희열. 네. 내가 약간 천재같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어요. 사실 그죠? 진짜 맞아요. 이게 약간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치를 그죠. 하나 스탯을 올린 느낌? 맞아. 이런 느낌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포장지에 대한 이야기도 맞아요.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유형은 이런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결국은 똑같은 알맹이를 가지고 포장을 여러 가지로 했어.를 아이가 깨달았을 때 대박이다. 이런 그게 느낌을 재밌다. 느끼잖아요. 그죠? 칸막이 칸막이가 2개. 공은? 3개, 그럼 내가 배열하고자 하는 건 총 몇 개? 5개. 네. 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면 됩니다. 또는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도 됩니다. 아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네. 얘 배열하는 방법은 마지막 마무리죠. 이건 해야죠. 조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요? 얘네를 배열할 때 아까 제가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이야기 살짝 했었어요. 자, 수학은 용어가 단순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기입니다. 네. 수학은 절대 용어가 어렵지 않아요. 많이들 오해하는 게 수학의 용어가 어렵던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똑같은 네. 공인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공 A, 공 B, 공 C 1A, 1B 내 마음대로 라벨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게요? 5개 배열하는 5 방식. 사람을 배열하기.
오랜만이죠, 이거. 그러네요. 네. 첫 번째 다섯 첫 들어갈 번째 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개. 명? 네, 5명. 5개.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4명. 3개. 그죠? 총 이걸 뭐라고 쓰느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써요. 네.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다른 것으로 배열을 했잖아요. 그럼 요 3개를 배열하는 만큼 중복해서 똑같은 것을 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럼 이 2개도 어때요? 똑같은 건데 내 마음대로 요렇게 두 가지씩, 2번씩 네. 똑같은 것을 세웠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답니다. 10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외워오신 거예요? 아니면 방금 아니죠.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이 바로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랑 지우면 5 곱하기 4만 남죠? 그렇죠. 2로 나누니까. 아, 물론 OC가 10이라는 것은 네. 거의 뭐 아. 저희는 하도 많이 쓰는 숫자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작수? 작년에 나온 네. 2025학년도예요. 작년에 나온 것들 말고 그 전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이제 네. 뽑아 보았어요. 수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한꺼번에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절대 안 들어와요. 낱낱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끊어서 읽으라 그러거든요. 네. 국어랑 비슷해요. 저요. 국어처럼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자가 4개 있어요. A, B, C, D.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만 여러 개, B만 여러 개, C만 여러 개, D만 여러 개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중복 가능하다는 말 4개를 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문자 A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몇 번 선택할 수 있어요, 쌤? 한 번. 제가 무조건 풀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A를 몇 번? 번부터. 한 번. 또 2번. A를. 그렇지, 2개. A를. 4개까지. 예스, 3개. A를 4개.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케이스를 나눈다예요. 왜냐하면 정신없는 상황을 정리가 되니까. 자, A가 4개 선택되는 경우가 가장 쉽죠.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건 그냥 끝이잖아요. 네. 한 가지.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데 국어에서는 이 기호를 쓸 일이 없죠, 쌤? 전 많이 써요. 오, 그래요? 네. 역시 수학을 좋아했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었나 보다. 그죠? 이거 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여가지고. 자, A를 3개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D를 선택하거나 하니까 네, 얘는 몇 가지? 3가지. 예스, 3가지. A를 2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해드릴게요. B, C, D 중에서 네. 2개 선택하면 되잖아요. B, C, D 중에 2개. 응. B를 2개 선택하고. 하나하나 나열할까요? B 2개.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 네. B 하나, B C 하나, C 하나, B 하나, B 하나, D 하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케이스 안에 사실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B가 2개인 경우, B가 1개인 경우. 네. 그럼 B가 없는 경우로 가겠죠. 네. B가 없는 경우도 C를 기준으로 먼저 갈까요? 그러면 C가 2개인 경우, 1개인 C가 1개인 경우. 마지막은 C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다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기준이 네. 있어야 돼요. 수학 네. 공부를 하는.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 6가지. 맞죠? 네. 자, 이것도 나열할 수 있지만 이건 살짝 생략을 하도록 네,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일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겉포장지를 잘 풀어봅시다, 우리 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네. 내가 궁금한 건 또 뭘까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거고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A가 4개인 거, 뭐 A가 2개, B가 하나인 거, 네. C가 하나인 거 이런 식으로 각 기준? 종류별로 몇 개씩 선택할지가 궁금해요. 수학에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뭐 중복 조합 문제구나 이렇게 네.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아,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네? 그러면 칸막이를 설치해야지 흐름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칸막이를 설치해서 넘어갈 건데 4개를 택할 건데 중요한 말이 있었잖아요. A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시해요, 그걸? 한 번 이상이라는 한 번 이상이니까 A는 무조건 1개는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쌤한테는 내가 무조건 1개를 미리 1개는 적어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개를? 미리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도? 그렇죠. 미리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A한테는 미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남아있는 건 몇 개 선택권이 있어요? 남은 건?
세 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남은 세 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거죠. A를 세 개 다 줘도 되고요. A한테 하나 주고 B한테 하나 주고 C한테 줘도 되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 A한테 몰아주는 경우를 그려볼까요? 이건 한 개가 킵 됐어요. 네. 그럼 남아있는 상황은 어때요? 결국은 공이 몇 개? 공이 몇 개냐고? 공이 몇 개 있어요? 공이 세 개요. 공이 세 개고 네. 칸막이가 세 개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 미리 네네네.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미리 한 하나를 번 주- 이상이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A는 미리 하나를 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힘들 수 있어요. 수학은 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네. 있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공이 세 개고 칸막이가 세 개인 상황. 이니까 총 몇 개를 배열해요? 6개를 배열하죠. 네. 그중에 공이 들어갈 자리만 뽑아볼까요? 세 가지.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6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몇이냐? 22죠. 어떻게 했느냐? 이건 알아요. 알아요? 이거는 사실 암산 아니고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 또 자주 나오니까. 익숙해진 값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모른 척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서 씁니다. 그쵸. 결국은 변주가 살짝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제를 풀어낼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을 해요. 그러면 A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내가 분석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 중요한 건. 그죠?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저렇게 포장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문제에서 새로운 포장지가 나오게 나와요.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뭐 크거나 같다 함수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변주를 많이 줄 수 있어요. F3이랑 F4랑 곱했을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의 조건을 조금씩만 더 조건들이 얹어도 조금씩 네. 그럼 그 조건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이 상황은 무조건 이걸로 한다로 외워놓는 게 아니라 안 되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그쵸. 있는 능력을 물어볼 수 있게끔 맞아요. 계속 낼 수 있다. 그럼요. 그 무한대로 이렇게 막 내. 할 수 있죠. 그래요. 변형이. 좋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볼 때 수학을 잘 하다 보면 네. 국어 잘 하게 되는 연결성을 저는 좀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중부조에 맞춰봤습니다. 와. 우와. 수학을 같이 공부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수학이요? 네. 너무 재밌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새록새록 기억도 나면서도 재미도 있으면서도 맞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자식 말고 조카랑 놀러 간 기분. 그래요? 뭐냐면 되게 네. 책임 없는 쾌락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